저는 오늘 사실 상당히 황당한 상황을 접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뭐 어떤 형식의 문제가 있었든 내용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 가지고 국회의원 제명을 시도하려고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소위 민주란 이름을 달고 있는 세력의 폭거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와 우리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들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저희는 결의하겠습니다. 예. 예? 맞고서 계획이요. 제명안에 대해서는 맞고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여성신문 신다리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당원들이 볼 수 있는 뉴스레터에서 사과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부적절한 표현, 추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제가 누차 지금 3번 정도 기자분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그 표현을 제가 저 스스로는 아무리 순화해서 검증 과정에 나섰다 한들 국민들께 생각하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당원들과 또 지지자들에게는 특별히 따로 한 번 더 말씀드린 겁니다. 해당 발언이 여성형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발언을 말씀하시는 거죠? 후보님께서 토론장에서 말씀하셨던, 직접 인용하셨던 발언이 여성 폭력을 대연했다, 성폭력을 대연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연상작용을 일으켰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저는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형식적으로 제가 굉장히 잘못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은 원래 그것의 원래 원소스였던 그런 문구 그것이 저는 폭력적이냐는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고 그리고 그 내용은 사실 저도 온라인상에서 뭐 제가 페이스북이나 SNS 활동을 하면서도 가끔 거친 표현들을 보긴 합니다만은 그런 형태의 표현은 굉장히 왜곡된 성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양당의 기준치를 물어보기 위해서 토론의 자리에서 그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 나름 완화하고 순화하는 과정에서 국민 기대치보다 덜 순화한 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준석 네. 민주당 대표에 대변인이 이동호 씨에 대한 혐오 표현이랑 허위 사실을 보도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은 민주당이 언론의 재갈을 부리려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기만 넘기면은 사실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그 발언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와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가짜 뉴스라고 시간을 벌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는 민주당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제명이니 뭐니 이런 식의 다른 물타기식 뉴스를 내보내가지고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 검증을 막는 것 이게 민주당의 언론관이고 실제 본인들의 정치 행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조영우 기자인데요. 이게 그 TV 토론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사실관계 어떻게 됐든 일종의 그런 여성 혐오 발언을 직접적으로 그런 자리에서 드러내가지고 일종의 이제 이런 갈라치기 정치를 하기 위한 그런 갈라치기 전략을 일환으로 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거는 부인합니다.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해서 뭐 누가 표를 그런 어떤 자극적인 표현이라는 잣대를 세워가지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 예를 들어 제가 사실관계를 전달하기 위해서 순화해서 전달하는 의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제가 누구를 그렇게 도발해가지고 얻을 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갈라치기로 표를 얻으려고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부연하실 수 있습니까? 그 자극적인 표현으로 여성에 대해서 그런 자극적인 표현을 오히려 함으로 인해서 더 주목을 끌고 그 주목을 끌어서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좋아할 여성이나 남성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없죠. 네, 저는 뭐 그거는 논리 자체가 굉장히 의도를 넘겨짚은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건 이상한 논리라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명이 예상에서 여성 단체에서는 이준석 후보만
이제 막 비난을 하고 이제 그게 성폭력 혐오 발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거를 원래 이야기했던 이재명 후보가 아들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는 건데 이런 약간 모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위선적인 위선의 고리, 위선의 카르텔도 저희가 싸워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무수히 많은 검증과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대응이 있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경우는 전 처음 봤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때는 영부인 자격을 놓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인물인지는 차치하고라도 그에 대해 가지고 어떤 예명으로 부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민주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곳이 보였던 자세 아니면 여성단체나 이런 것을 보였던 자세라는 것이 어떻게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위선적일 수가 있겠느냐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 저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도 놀랐던 것이 사실 가치 중립적인 단어라고 저는 생각했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하기에 제가 잘못했다라고 사과하는 것인데 분명히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다른 정당의 경선에서는 비속어로 사실 그런 내용들이 거론되었던 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 지금 저와 경쟁하는 후보님의 말씀이라서 옮기진 않겠지만은 여성에 대한 굉장히 성적인 비하를 하는 그런 전통 소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노정되었는데 어느 누구도 이런 프레임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검증을 하겠다 나섰던 분은 저처럼 완화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원문 그대로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런 비슷한 지적이 없다가 지금 대선 국면에서 사실 저는 순화해가지고 사실 원래 발언을 보신 분이라면 경악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자체를 저는 놀라서 제가 검증을 한 것인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은근 이재명 후보가 입장을 전략적으로 밝혔는데요. 자녀를 잘못 키운 자신의 잘못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댓글에 대해서 왜곡해서 마치 성적인 표현인 것처럼 조작해서 했다. 이렇게 허위사실 공표한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약속을 했거든요. 아니 그 발언 실제 약식기소 공소장에서 확인된 발언이 성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시는 것이라면은 이건 또다시 사과를 하기를 거부하고 그냥 제 생각에는 시간을 끌려는 발언 아니냐. 예전에 도박 관련한 논란이 터졌을 때도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그 자제분이 한 1,000만 원 정도 미만으로 잃은 것 같다는 취지로 굉장히 축소해서 그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에 확인된 그 발언이 성적인 발언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후보님께서 이제 이재명 국제위원장 거론하셨는데 그게 이제 국민의힘과 어떻게 보면 같은 입장일 수 있어서 끝까지 이제 국민의힘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는 여전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국민의힘과 제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데 생각이 일치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정치를 함께하겠다는 건 아닌 것처럼 이 사안에 명징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반민주성을 비판하는 것에는 상식인이라면은 전부 다 비슷한 생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불편한 질문일 수 있지만 이제 민주당의 경우는 성상납을 갖지 않았다라는 걸 허위사실을 공표적이게 하신 분이 보관하는 경우인데요. 성상납 갖지 않은 게 맞는 겁니다. 이미 그것은 자꾸 민주당에서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가지고 검찰이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그 건에 대한 무고 혐의로 누군가 절 고소한 건으로 인해 가지고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그때 그 건을 다뤄가지고 다 나온 사안이고 공식적인 발표로 다 끝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것은 결국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토론의 발언 지지율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비슷한 입장이신가요? 저는 지금 여론조사 기관에서 사실 많은 비공표 조사들을 하고 있겠지만은 저는 거기에 대한 저희의 조사도 있지만은 지금 공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면에서 사실 유권자들은 어느 정도 이재명 후보의 그런 팔이 안으로 굽는 형태의 또는 시간만 보내면은 이런
자신의 친족의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부분을 뭉개고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언을 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사전에 논의해가지고 사전에 준비해서 했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그게 그 전략이 잘못됐다고 또 인정을 하신 겁니까? 전략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그때 보면은 외교안보 질문을 하고 마지막에 한 몇 초 정도 남은 상황에서 그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질문하게 된 것이고, 다 아시겠지만 제가 권영국 후보에게 그 전 토론에서 뭐 여성 뭐 갈라치기니 혐오니 이런 비슷한 지적을 받아서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들어달라 했는데 그때 사례 들지 못하셔가지고, 반대로 이런 류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민주노동당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 저의 전략이라면 전략이었던 것이고요.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권영국 후보가 저는 명쾌하게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는 생각으로 질문한 것이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만할게요. 네. 시청은 국민과 여러분들에 네. 대한 사과도 다 포함되어 있는 네,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가부 폐지만 얘기하시다가 이럴 때 왜 여성 혐오를 이야기하신 거죠?